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장대장입니다. 자, 이 문재인 정부,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했었죠. 자, 거기서 이 부동산에 대한,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, 당연히 뭐 온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 부동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도 압도적으로 지금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된 것처럼 앞으로 이제 대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좀 많이 그동안에 어제 좀 고집스럽게 밀고 왔던 그런 정책에서 조금은 변화를 주는, 고개를 조금 숙이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선거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, 자, 이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세금 정책이라든지 또 뭐 이 대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알고서 행해야 여러 가지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, 자, 그러면 어떻게 변할지,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속에 바로 어느 정도의 지금 정책 전환이 예측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성장률이 지금 3%대, 4%대, 코로나 이 위기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비추고 있고,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,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부담 줄어든다. 자,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무주택자가 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이 집을 연끌해도 이제는 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, 그러면은 무주택자한테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더 대출에 대한, 물론 이제 미국이 뭐 무주택자를 더 완화시킨다, 더 뭐 혜택을 준다, 뭐 그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죠.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가계부채를 의식을 많이 해서 LTV라든지 DTI, 이번에 이제 DSR이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, 이 대출을 받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DTI면 소득 대비해서 이 여러 가지 책정을 했지만, DSR은 모든 거, 뭐 신용카드 얼마 내야 되고 한 달에 뭐 집세 얼마 내야 되고 뭐 모든 걸 그야말로 모든 지출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문 대통령이 이 취임 4주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지만 기존 정책 구조는 유지한다. 어떤 걸 유지하는지 또 어떤 걸 전환하는지. 자,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투기 억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. 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, 신혼부부,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. 참, 우리가 참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, 이게 중요한 거죠.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(LTV), 총부채 상환 비율, 이게 이제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, 그걸 올리거나 대출 기재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등에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 자, 어제 얘기했지만 대출 DSR 적용하는 거 6억 원 이상의 이 주택이라고 했는데 9억 원 이상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다. 이게 이제 서민주택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는요, 사실 이 10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는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. 지금 웬만한 아파트가 30평대, 지금 뭐 10억은 거의 지금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 비교적 신축급이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 30평대는 10억이 다 넘었죠. 이제는 뭐 마포라든지 마포라든지 뭐 이제는 은평구까지도 25평도 이제 10억이 갑니다. 신축급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은. 자,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. 자,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
재산세 감면은 6억 이하. 그러면 이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면 90%까지 현실화하면 빠르게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억 원 이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은 모두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건데, 그러면 혜택, 서울 같은 기준으로 해서 혜택 볼 수 있는 어떤 주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이것도 감면 대상도 올려야 된다. 계속 말만 하지 지금 올리진 않고 있어요. 9억 이상 이하로 하겠다. 또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. 자, 이 고령자의 이 종부세 혜택, 이게 이제 60세부터 해당이 되는데 구간별로 20%, 30%, 40%, 65세, 70세 이 구간이 있습니다. 5세 기준. 그러니까 60세 이상부터 이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고 5년 이상 보유한 분부터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5년 이상이다.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1주택자는 그러면은 갈아타기 이사 가면 또 이 60세가 안 된 분들은 혜택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. 고령자분도 고령자 혜택하고 장기 보유 같이 종부세 혜택을 받고 있다. 그러면 많이 내지 않습니다. 근데 이사를 가요? 그러면은 고령자에 해당하는 구간 20%, 30%, 40% 그것만 받고 나머지 이 지금 장기 보유에 대한 5년 이상에 대한 거는 다시 1년부터 시작되니까 0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. 1세대 1주택자는 좀 이것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.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4월 5억 6,774만 원에서 지난달 9억 1,160만 원, 4년 새 60.6%가 뛰었다.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도 2억 8천에서 4억 1천만 원대로 46% 상승했다. 4년 동안 평균이 서울 아파트가 60% 뛰었다. 이게 이제 한국 부동산원은 예전에 이제 한국감정원이죠. 좀 이 보수적으로 지금 잡습니다. KB 시세가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모든 담보대출은 KB 시세 기준이지 한국 부동산원 기준이 아니거든요. 담보대출을 주는 그 기준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거기 기준은 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더 많이 높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보수적으로 잡은 한국 부동산원 통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0%가 넘었다. 굉장히 많이 뜬 거죠. 지금 웬만한 그 아파트들을 보면 2배 이상 뛰었습니다. 이렇게 집값이 많이 뛰고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 대권 1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표를 얻기 힘들다는 생각을 들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1세대 1주택자나 무주택자 실수요자, 자, 여기는 대출을 더 완화해 준다. 대출 완화해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DSR을 지금 6억 이상에서 9억 이상으로 조정을 해서 이 적용을 9억 이하 아파트는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.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이 대출 문제도 이 보금자리론 6억 이하, 디딤돌 대출 5억 이하의 주택에 대출을 최대 3억 원 정도 해서 저금리로 주는 이 정책도 제가 볼 때는 6억, 5억이 아니고 한 9억 정도로 해서 이 저리로 주는 것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.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. 제가 볼 때는 요 부분. 또 자,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6억 이하가 아니고 9억 이하로, 이거는 거의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해봐야 이게 몇만 원입니다. 사실 재산세 감면 이것도, 아니 이게 몇만 원 상승되는 것도 이렇게 6억에서 9억까지도 이것도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고, 또 자,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, 자, 요 부분을 자, 고령자 60세 이상 플러스 5년 보유를, 제가 볼 때는 이 5년 보유를 빼고 다른 걸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주는 걸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.
하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거기에 더불어서 자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정말 집값을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지지율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을 때 이 부분도 한시적 완화도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지금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완전 강성 지지층이 떠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고심을 하고 또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어쨌든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 부과가 되기 때문에 5월 달 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게 지금 곧 어떤 새로운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어쨌든 이 부분을 주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